안녕하세요. 향림자의 청계지병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존중 사대주의와 반일 종족주의는 정신병자들의 발작이다. 입니다. 이조시대 유배생활은 잘 보셨는지요? 오늘 저녁 9시에는 유배생활 2편입니다. 앞으로도 이조에 대한 많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을 보시고 이조의 환상을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중국에서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조선족 내용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국 연변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죠. 여기선 한글이 사실상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최근 한글 대신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중국 영길시의 상점과 간판은 대부분 한글이 앞에 중국어가 뒤에 쓰여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70년 전 자치주가 설립될 때부터 한글을 우선 표기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변주 정부가 한글 대신 중국어 우선 표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어를 한글보다 앞에 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든 표지판과 간판 등도 중국어 우선 표기로 바꿔야 합니다. 조선족이 지닌 한민족 문화를 중국 문화 가운데 하나로 흡수시키려는 동북 공정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중국 정부는 55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4억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 중심으로 이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민족 언어 사용을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족 중심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소수민족의 언어도 하위 언어로 규정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실제로 조선족처럼 민족 문화가 비교적 강한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자치주에서도 중국 표준어인 한어 확대 정책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지역 방언 간 장벽을 뚫고 문화적 융합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중국은 6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양쯔강이 말라서 수력 발전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는데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파장을 미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젖줄 양쯔강이 시작되는 충칭시. 강물 한가운데 돌에 새겨진 불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측 이래 최저를 기록한 양쯔강 수위에 물속에 잠겨있던 600년 된 문화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这处摩崖造像对我们研究明清时期川渝地区的摩崖造像的类型和功能具有非常重要的意义。 중국은 60년 만에 최악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쯔강 곳곳은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고 땅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有180多座中小水库的水位低于或者接近死水位。 중국의 4대 화로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충칭을 비롯해 쓰촨 등 6개 성에선 78만 명의 주민이 식순환까지 겪고 있습니다. 원래 물이 풍부해 전력 생산의 80%를 수자원에 의존하는 쓰촨성은 전기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은 늘었는데 강물이 마르니 대책이 없는 겁니다. 쓰촨성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CATL과 애플워치를 만드는 폭스콘, 도요타 공장이 모여 있어 중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입니다. 전력난이 심해지자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엿새 동안 쓰촨의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目前我们的厂房、食堂以及检测的设备都是停工的，员工也是全部安排放假、放高温假。 배터리 생산 중심이자 노트북 컴퓨터 칩, 애플 태블릿 PC의 절반이 생산되는 쓰촨의 전력난은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코로나로 신음했던 중국 경제가 하반기 가뭄과 폭염에 전력 수급난까지 겪으면서 당초 기대했던 경제 성장률 목표와는 더욱 멀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잠시 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